다빈치의 호기심과 창의력. 원전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과학 이론이나 기술 개발도 그것을 최초로 생각해낸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참일 경우 타인에 의해 연구가 계승되어 궁극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현대 문명의 기본 틀이 된 컴퓨터는 앨런 튜링에 의해 창안된 개념이지만, 튜링은 PC 자체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튜링은 석사학위 논문에서 컴퓨터 개념을 다루었는데, 자신의 논문이 궁극적으로 세계를 바꾸는 도화선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명의 상당 부분이 그의 석사학위 논문에 의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원전의 중요성을 남보다 강조한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사람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다빈치는 1452년 북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빈치에서 마을의 공증인이었던 아버지와 하급 농민 집안의 딸 카레리나 사이에 서자로 태어났다. 빈치는 피렌체 서쪽에 있는 마을로, 이 마을 서쪽에 갈릴레오가 낙하 실험을 했다는 피사의 사탑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태어난 후 몇 년 동안 가장 왕성한 호기심을 보인다. 엄마,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빠, 아기는 어디서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자라는 아이는 거의 없지만, 유독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다. 다빈치가 바로 그런 아이였다. 다빈치는 어려서부터 모든 일에 호기심을 보였다. 미술사학자 케네스 클라크는 다빈치를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호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평했다. 다빈치가 죽은 지 30년 후 다빈치의 전기를 최초로 쓴 조르조 바사리는, 어린 다빈치는 선생에게 끊임없이 궁금한 점과 어려운 문제를 질문했으며 때로는 선생을 곤혹스럽게 했다고 말했다. 다빈치는 주위의 어른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얻을 때까지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다. 어른들이 먼 곳에서 다빈치를 보기만 해도 피할 정도였다. 다빈치의 노트를 보면 그가 얼마나 왕성한 호기심을 가진 인물이었는지 잘 드러난다. 인간이라는 한 종류가 형성하는 행위만 해도 얼마나 많으며 다양한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이 있으며 또 나무와 꽃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언덕과 평지가 있으며 샘과 강, 도시, 공공건물과 개인 건물이 있는가. 또 인간이 쓰기에 적절한 도구는 얼마나 다양한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시골길을 거닐었다. 어째서 흔히 바다에서 발견되는 산호초와 식물과 해초의 흔적, 그리고 조개 껍데기가 산 꼭대기에서도 발견되는 걸까? 왜 천둥은 그것을 일으키는 시간보다 여운이 더 오래 지속될까? 그리고 번개가 치면 어째서 천둥이 그 뒤를 따라 이어지는 걸까? 돌이 떨어진 수면 위로 생기는 원은 얼마나 다양하며 새는 어떻게 공중에서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이상한 현상들에 대한 질문이 평생토록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빈치가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은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빈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연을 면밀히 관찰했으며, 그런 관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유년기의 일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다빈치의 부친이 같은 마을에 사는 농부에게서 나무로 만든 방패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다빈치는 어릴 때부터 회화, 조각, 음악, 산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림의 재주가 있는 것을 알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했다. 다빈치는 곧바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도마뱀, 구더기, 뱀, 개구리, 쥐, 박쥐 등을 모아놓고 이들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 메두사의 목을 그렸다.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메두사의 얼굴을 본 사람은 돌로 변해버린다고 한다. 다빈치가 세계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으로 부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도 제주련이와 일반인들이 갖지 않은 파격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빈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지혜의 원천이라는 걸 알았다. 자신의 경험을 잘 이용하는 게 실험 정신의 열쇠라고 믿었다. 다빈치의 그런 실용적인 태도와 날카로운 호기심, 독립 정신은 그로 하여금 당시에 일반인들이 믿고 있지 않은 이론에 회의를 품게 만들었다.
다빈치는 불합리한 이론을 접할 때마다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논리적인 사고와 실험에 근거해서 모순점을 일일이 지적했다. 인습적인 지혜의 기반인 가설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쟁을 벌였다. 경험은 결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실험에 의해 나타난 결과는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원인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내가 볼 때 기존의 모든 과학이 공허하며 잘못된 부분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기존의 과학의 경험과 확실성이 결여된 데다가 경험에 의해 검증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실험에 의한 검증 절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그 후 그러한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실험에 있어서는 법칙에 근거하기 전에 두세 번 정도 그 법칙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또한 그 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만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연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경험과 실험을 중시했기 때문일까? 다빈치는 평생을 모방을 거부하고 권위에 도전하며 살았다. 다빈치는 다른 사람의 방식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면서 남의 방식을 모방한 사람은 자연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로 불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으며 모방을 통해 성공한 사람이나 기업이 적지 않기에 모방에 대한 다빈치의 생각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호기심과 탐구욕이 지적 활동의 근원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다빈치가 모든 지식은 이미 밝혀졌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살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다빈치가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다. 다빈치를 두고 진정한 르네상스인이라고 칭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